DNA에는 에너지장, 즉 DNA 장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포포닌에 의하면 이 DNA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은 DNA의 해절 무늬가 모니터에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DNA 절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절 무늬가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해절 무늬의 잔상이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포포닌은 이것을 DNA 잔상 효과, 팬텀 DNA 이펙트라고 불렀고, 이것은 DNA에 에너지 구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포에는 세포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이렇게 칸막이에서 격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에너지장이 공명에 의하여 정상세포의 에너지장에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개체는 개체장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브레넌은 사람은 에너지장, 브레넌의 용어로는 오라인데, 오라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비국소성 원리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비국소성 원리입니다. 양자의학에서 마음의학이란 보험의 양자물리학에서는 마음은 육체와 별개이지만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때 이 마음을 다루는 의학이 마음의학입니다. 보험의 주장처럼 과연 마음은 육체와 별개인가?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A와 같이 마음은 뇌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브리그램과 같은 신경과학자는 B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방 세계의 과학자들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C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의 에너지장에 있는 것도 아닌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즉 러시아 물리학자인 코르토코프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을 포함하여 어떤 에너지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GDV, 이거를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라고 했습니다. 코르토코프는 이 GDV를 이용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육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희게 보이는 이 부분이 영혼 혹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 아키모프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마음은 육체와 별개의 독립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령 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주위에 마음 에너지를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학에서도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의 에너지장에 있는 것도 아닌 전혀 뭔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은 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에너지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자의학에서 몸과 마음은 별개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이 서로 연결이 가능한 것은 이 몸에는 부속된 에너지장, 즉 양자 에너지장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파동입니다. 마음 또한 양자 파동입니다. 따라서 파동과 파동은 공명이에서 연결이 가능하고 고로 마음은 뭔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음의학에서 마음은 3층 구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마음은 제일 표면의식, 개인의식, 그리고 집합 무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학에서 표면의식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감정 및 감각 등을 담당하는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학에서 개인의식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정신과의사 프로이드가 발견한 마음입니다. 개인의식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모든 내용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마음의학에서 집합의식은 20세기 초 스위스 정신과의사 칼 융이 발견한 마음입니다. 집합의식은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이 집합의식은 양자 에너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집합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또 집합의식은 양자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또 집합의식은 몸 밖으로 방사하여 다른 사람, 동물, 식물 및 무생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학은 인간을 3중 구조로 보기 때문에 즉 육체, 에너지장, 마음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따질 때에도 육체 차원에서 또 에너지장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겠고 또 병을 진단할 때도 육체 차원, 에너지장 차원, 마음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겠으며 병을 치료할 때도 육체 차원, 에너지장 차원, 마음 차원에서 치료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현대의학과 많이 다릅니다.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을 접목하여 육체만 다루는 의학이고 양자의학은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여 육체 이외의 에너지장과 마음 등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양자의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음은 양자의학의 개인적 임상 경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학의 임상적 경험. 연자가 경험한 장비 중에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의 각각의 에너지장을 측정해서 진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EIS, 이것을 일렉트로 인터스티셜 스케일의 준말인데 억지로 번역하면은 전자간질 스캔 장치인데 프랑스의 알베르토 마렉이 개발한 진단 장치이며 연자는
이 개발자 마레한테 프랑스에 가서 1주 동안 연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EIS라는 장치는 국내에서는 바이오 피드백 등급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자는 이것을 환자에게 적용한 일은 없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적용하여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IS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마 두 군데 또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에 센서를 붙이고 에너지장을 채취하는데 이 이마, 손바닥, 발바닥에서 몸 전체 에너지장을 채취한다는 것은 비국소성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3분 만에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EIS의 진단 원리를 말씀드리면 먼저 MRI 진단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MRI에서는 인체에 강한 자기장을 조여줘서 인체 에너지장을 역이시킵니다. 그러면은 인체에 역이된 인체의 각종 에너지장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은 이것을 FFT라는 알고리즘으로 신호를 분해해서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것을 이미지로 한사하여 3차원 영상을 그려주는 것이 MRI 영상이고 이 MRI 영상을 보고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EIS의 진단 원리는 인체에 아주 미약한 자기장 8가우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은 100가우스인데 이거는 8가우스니까 아주 미약한 자기장을 조여서 인체 에너지장을 역이시킵니다. 그러면은 역이된 인체의 각종 에너지장이 이런 식으로 출력되고 이 에너지장을 FFT 알고리즘으로 신호를 분해하면은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이 EIS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장기장 등의 정상적인 파동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의 부터 채취한 에너지장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거하고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자동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자동 진단의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색채로 기관의 조직 장기의 색채를 보여주는데 회색은 정상, 조금 안 좋으면은 노랑, 더 안 좋으면은 빨강, 더 안 좋으면 초록, 가장 안 좋으면은 이렇게 파랑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 뇌에서 회색은 뇌 기능이 정상, 이렇게 노란색은 약간 기능이 떨어지고 빨간색이 있으면은 뇌졸중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고 심장의 회색은 정상, 관상동맥의 회색은 관상동맥 질환 조심하라. 이게 심장이 전체는 노라면은 심장 발작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조직 장기의 기능을 색깔별로 알 수 있는데 내 심장 말씀드렸고 자율신경도 이렇게 색깔을 보고 알 수 있고 근육의 혈액순환도 이제 정상 노란 거는 약간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고 이게 빨갛게 보면은 이 빨간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척추가 정상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 빨간 부위는 이 부위에 척추에 통증이 있다. 치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이하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한 8가지의 미네랄 검사 결과도 볼 수 있고 또 활성산소의 수치도
볼 수 있고 몇 가지 간 기능 수치도 볼 수 있고 또 호르몬 수치도 볼 수 있고 또 산 연기의 상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상 산연기인데 측정치가 이것인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하에서 그러면은 정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종합대학병원하고 또 파리에 있는 두 군데 대학병원하고 이태리 대학병원에서 이미 진단명이 밝혀져 있는 1163명에 대해서 이하에서의 정확도를 비교했는데 약 83% 정확도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하에서의 암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삼각교형이 암을 의심하는 캔서 마크입니다. 제가 프랑스 연수 중에 이하에서 개발자에게 암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물은 일이 있었는데 약 5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하에서를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이하에서는 암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암 환자의 치료 후 재발 감시 도구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수술 하루 전에 이 삼각표 암 환자인데 실제 수술 하루 전에 삼각표가 나타났는데 수술 후 일주일 후에 삼각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술 후 1년 후에 이 삼각표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 환자는 재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EIS를 이용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 친지 중에 63세의 여성이 평소에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한 피로 증세가 나타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EIS 검사에서 삼각형이 발견됐습니다. 삼각형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EIS를 검사했는데 또 이 삼각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게 했는데 위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었고 그래서 조기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